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해남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발견돼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광명시가 실내형 어르신 다감각 인생정원을 전국 최초로 개소했습니다. 대구시가 2023 여성일자리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23회 횡성댐 망향제가 가천면 구방리 망향의 동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청정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골프장 확대 방안을 모색합니다. 해남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발견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위는 항전 마지막 날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실패할 경우 계엄군이 무장 헬기까지 동원한 살상작전을 세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포크레인과 삽을 동원해 흙을 파내는 조사위원들. 호미로 조심조심 흙을 드러내니 가지런히 누인 유골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80년 5월 당시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3구를 발굴했습니다. 작전에 참여했던, 그리고 부대 안에서 시체를 수습했던, 그리고 또 감회장했던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현장을 특정한 다음에 지난주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조사위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유해 발굴에 나선 곳은 모두 17개소. 이번에 발굴된 해남 군부대 야산까지 포함하면 모두 18개소에서 유해 12구를 찾아냈습니다. 이들 유해들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조사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전 마지막 날인 5월 27일 옛 전남도청 무력 진압 당시 계엄군이 작전 실패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 B를 세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광주 비행장에는 무장 헬기만 20대 넘게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500MD 공격 헬기는 8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특공대를 실을 수 있는 비행기, 기동 헬기 UH-1H는 12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5.18 항쟁 열흘간 최소 20곳에서 50여 차례에 걸친 계엄군의 발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숨진 민간인 수만 모두 166명으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집이나 직장 근처에 있다가 희생된 시민들이었습니다. 일단 당시에 그 계엄군들이 행사한 폭력의 무차별성들이 좀 확인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166분의 희생자 중에서 14세 미만의 어떤 이하의 미성년자가 8명, 여성이 무려 12명, 장애인 및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총 5명 정도. 옛 전남도청을 진압한 이후에도 민간인 학살을 이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는 12월 활동이 종료되는 조사위는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어르신들의 인지건강 증진을 돕는 실내형 어르신 다감각 인생정원을 전국 최초로 개소했습니다. 광명시는 5월 16일 오후 광명시립 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인지건강을 위한 다감각 인생정원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생정원은 어르신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인지건강 친화 공간으로 복지관 별관강당에 설치했습니다. 실내외를 연계한 작은 숲, 어르신 다감각 치유시설 등을 조성하고 정원 조성 원예 교육, 향기치료 아로마 테라피 등 어르신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지건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인생정원 해설사들이 정원에 식재된 다양한 식물 이야기와 체험활동을 안내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인지건강 공동체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인생정원이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재해방재센터를 방문해 수해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기상 상황과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재해방재센터를 방문해 마포의 기상 상황과 시설물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연휴 기간 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관련 부서와 빗물 펌프장 현황과 재해 대책 단계별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예상 강수량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유입이 된다고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많은 양의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항시 그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서대문과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강우량이 우리한테 유입이 됨으로 해서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시 경계를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지난 4일 마포구는 보강근무를 발동해 상습 침수 우려 지역, 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3 여성 일자리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3 여성 일자리 정책협의회 회의가 16일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 여성 일자리 정책협의회는 여성 적합 일자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일자리 유관기관과 연구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 인력이 지역 기업체에 안착해 경력 단절 없이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평창 바위공원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 효친 100일장 및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로 효칭 100일장 및 사생대회는 올해 30회로 초중 고교생 300여 명이 참가해 시와 산문, 수필, 사생화 내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졌습니다. 대회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가정의 따뜻함,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내 청소년들이 향후 평창을 빛내는 문학인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평창문화원은 총 98명을 시상할 계획이며 이를 작품집으로 만들어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햇볕이 따스한 5월에는 이곳저곳에서 많은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요. 평창군은 제23회 회원사 대표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석 강원도 회장을 비롯한 윤학수 중앙회장 등 18개 시군의 대표 및 임직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행사는 18팀으로 나누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2인 삼각 릴레이 등 저던이 화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후 우승팀 시상과 다양한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도내 회원사 간 화합을 도모하며 전문 건설의 위상을 강화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횡성 회다지 소리 기록화 사업이 아카이브로 제작해 발간됐습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횡성 회다지 소리 기록화 사업을 통해 정금마을과 횡성 회다지 소리 40년 역사를 수집, 정리해 아카이브로 발간했습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 아카이브는 총 25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제1장 횡성의 장례 문화와 정신적 배경, 제2장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 등 총 8장에 걸쳐 정리됐습니다.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올해 2단계 사업으로 횡성 회다지 소리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누구나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웹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3회 횡성댐 망향제가 갑천면 구방리 망향해 동산에서 열렸습니다. 1999년 횡성군과 원주시 생활 공업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을 위해 횡성댐이 건설되며 인근 마을인 중금리, 부동리, 화전리 등 5개리 253세대 930여 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횡성댐 망향제는 마을이 수몰되며 고향을 떠난 이들의 그리움을 달래고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1999년 첫 행사 후 올해로 23회를 맞았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1997년 폐교한 화성초등학교 총동문회의 화합 한마당 축제도 함께 열려 화합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가 200명을 돌파하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질환별로는 임플란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혜자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었는데 의료비 후불제를 통해 도움을 받아 치료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보였습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비 후불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수혜자 및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의료비 후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국가철도공단과 충북의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주요 임무로 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 충북 내 교통편익 증진과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구축은 물론이고 국토균형 발전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국가철도공단은 보유 역량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상호 지원함으로써 철도 산업이 도내는 물론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포항 경주공항에서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 엠브레어사와 항공산업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마틴홈즈 엠브레어 총괄 부사장, 마시아 도너 주한 브라질 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엠브레어는 브라질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회사로 18,000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매출은 한화 약 6조 원 규모입니다. 150석 이하 중소형 항공기 분야에서 30% 정도의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납품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엠브레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항공산업에 대한 홍보 활동, 항공산업 관련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를 위한 컨설팅 및 자문 등에 협력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업무 협약을 도내 항공산업 기반 구축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허브로 성장시키고 포항 경주공항, 울릉공항을 세계적인 관광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대학병원 등 7개 병원 등과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을 출범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도가 일부 진료과의 진료 공백 장기화와 필수 의료 부족, 재정 악화 등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문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겸직이나 파견, 은퇴 예정 의사의 영입 등을 통한 전문의 수급에 힘을 모으고 대학병원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 간 1:1 매칭 임상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과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협력 보건의료 사업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세계 첨단 산업의 중심, 영일만밸리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시는 혁신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자생력을 갖춘 지방도시의 선도 모델로 거듭날 방침인데요. 포항시 신산업 개발의 이정표를 제시할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9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착수 보고회는 2차 전지 특화단지, 바이오 수소 클러스터, 기회 발전 특구, 기업 혁신 파크 등 혁신 산업 생태계 완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용역에 참여하는 산업연구원은 이날 포항의 3대 주력 신산업인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관련 중앙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및 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우리시 지속 성장 방안과 방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포항시 3대 신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구조 개편 및 신산업 육성 로드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단 조성에 장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신규 산업용지 추가 확보를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12일 함께하는 식품 안전, 건강한 포항이라는 주제로 제22회 식품 안전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는 행사에서 식품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이후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을 위한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됐으며 햇섭 지역 우수 제조 가공식품 홍보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목포시에 자신이 소장 중인 나전 7기 233점과 원도심의 건물 등 50억 원 상당을 기증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 문화거리의 토지와 건물을 투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밝힌 자신의 소장품 기증과 박물관 건립 약속을 지킨 겁니다. 오칠 작업을 거쳐 한 땀 한 땀 십장생을 새긴 나전칠기. 일제시대 때 제작돼 10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영롱한 빛깔과 자태는 그대로입니다. 은은한 호수에서 낭만을 즐기는 강태공을 표현한 장식장도 장인의 섬세한 손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두 손혜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작품들입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투기 의혹을 받던 지난 2019년 자신이 보유한 건물을 수리하고 이곳에 나전 7기 유물을 채워 박물관을 짓겠다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4년 만에 약속대로 233점의 나전 7기 작품과 건물 5동 등 50억 상당을 목포시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투기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여기가 이미 박물관의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여기까지 몽땅 같이 드리는 이 오늘의 이 행사가 처음부터 제가 투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뛰어난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도 빈약한 콘텐츠로 고심했던 목포시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박물관을 건립해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문화적 가치를 살려서 목포의 문화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예향 목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요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적용된 투기 혐의인 부패방지법은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 부동산 취득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투기 의혹에 벗어난 뒤 약속대로 기증을 실천한 손 전 의원은 앞으로 박물관이 건립돼도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든 그런 여기 수국무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나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에 대한 무안의 대승적인 수용을 요청하자 먼저 나온 반응은 반발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보상 규모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큰절까지 하며 무안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통해 무안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호소한 김영록 도지사. 무안공항 활성화 기회를 잃고 침체에 빠진다면 서남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김 지사의 특별 담화 하루 만에 반대 측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안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군공항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공항을 이전한다는 당초 약속을 광주광역시는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안 군민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광주공항 이전에 대하여 무안 군민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하지만 무안으로의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움직임도 점차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어 공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보상 규모나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무안 경제가 많이 좀 좋아질 것이고 후세에 또 우리 무안의 후손들이 먹거리가 자손되도록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찬성을 지금. 2029년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그리고 2030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으로 이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에 남은 시간은 불과 5년. 무안 구민에게 선택의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여수시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찾아가는 미술관이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열렸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공공기관에 전시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감성이 깃든 풍경화와 동양화 등 작품 24점을 선보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의 생명자원인 지하수를 보존하고 청정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골프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친환경 골프장 우수 사례로 선정된 에코랜드 골프클럽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도내 골프장을 친환경 골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에코랜드 골프클럽은 화학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 제재를 활용하는 골프장으로 지난 4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전국 농약 미사용 골프장 3개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에코랜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골프장의 장점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에코랜드 골프클럽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친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도내에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를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한담회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내년에 5.18 민주유공자 초청 행사가 개최되면 민주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공식 행사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5.18 민주유공자들의 희생과 공로에 합당하게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 끝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4.19 혁명 기록물은 1960년대 봄에 발발한 학생주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가기관과 정당의 자료, 그리고 언론기사 등의 기록물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로 조선 백성들이 주체적으로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를 지향한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두 건의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고 있어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료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